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대미 투자 금액 합의에 관련돼서 3,500불이 아니고 6천억 불이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6천억 불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3,500억 달러는 관세 관련 협상 대가고요. 그래서 이번 투자에 관련된 핵심 합의 사항이고요. 에너지 구매 약정이 1,000억 불이 원유와 LNG 추가 구매 계획인데 백악관의 팩트시트에 명시되어 있고요. 대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1,500억 불쯤 됩니다. 새로운 공장이라든가 전력망이라든가 이런 건데요. 이게 민간 부분에 약정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방위산업의 공동 프로젝트가 3억 불에서 4억 불, 이거는 백악관 발표에서 있었고요. 원자력, 히토류, 첨단 소재 협력에 관련돼서 100억 불에서 200억 불 정도 있거든요. 이걸 다 합쳐보면은 여기까지가 6천억 달러고요. 요거는 500억 달러가 추가로 더 있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서 6천억 불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것들을 합쳐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3,500억 달러보다는 6천억 달러가 사실은 맞는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많아서 제도록 신속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3,500억 달러, 6천억 달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500억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1,430원 환율 잡으면 500조 원이거든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84.5%에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2,360조고요. 실질 GDP가 1,670조입니다. 그러니까 20%에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73조입니다. 여기에 73%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1,300조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거의 40%고요. 우리나라 기업 부채가 2,688조거든요. 18.6%. 가계 부채가 2,200조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20%가 넘고요. 지금 명목 GDP 대비 정부 부채는 55%거든요. 2,360조 우리 명목 GDP분의 1,298조니까요. 근데 여기서 500조가 늘어나면 55%였던 정부 부채가 바로 76.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500억 달러가 요즘 엔비디아의 시총이 5조 달러가 넘는다고 하니까 3,500억 달러 별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엄청난 금액이고 6천억 달러면 이거에 거의 또 2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결코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외환시장의 영향을 살펴보려면 국내 외환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이해하려면 규제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규제를 말씀드려보면 내국인에 대한 외환 규제가 있는데요. 내국인 기업과 개인에 대한 외화 차입 규제가 있습니다. 외화 차입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허가 대상이고요. 차입한 외화는 용도 외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외환 규제도 있는데요.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원화 차입을 할 수 없고요. 국내 투자 대상에도 제한이 있고 외화를 매도를 한 자금도 허락된 용도 외에 원화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규제는 좀 복잡한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은행은 외환 차입은 자유스러우나 현실적으로 현물 안에서 매도하기 어려워서 실제로 외환을 빌리는데 제한을 둔 국내 기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 책 투자의 기술이나 제가 만든 교육 동영상 달러원 트레이딩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외환 현물화한 시장은 한쪽만 있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내국인은 달러 매입만 가능하고요. 외국인은 달러 매도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외환 시장에 갇혀 있는 달러가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의 전체 물량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그 안에서 플레이하지 못하고 NDF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한국은행의 역할인데요. 현물 시장에서 달러를 매입 매도를 양쪽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의 참여자는 한국은행 뿐입니다. 그렇다 보니 달러원 환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의 규모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거를 고려해 볼 때 현금 투자냐 대출이나 보증이냐 하는 문제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국내 외화 자금 시장이 취약하고요. 국내 기업들이 외화 자금을 빌리는 시장에 마음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발달되어 있지도 않고 국내 기업들이 참여도도 높지 않습니다. 국내 외환 시장은 설명드린 대로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고려할 때 외화 자금 시장의 수급은 바로 외환 시장의 수급으로 연결이 됩니다. 결국은 대출 보증 시장에서의 수급은 현금 투자와 바로 연결이 돼서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불과 분할 지급에 관련돼서도 어차피 선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요. 결국 분할 지급하는 것은 장래 10년 동안 수급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예상 지급 형태를 보면 3,500억 불 중에 2천억 불은 펀드로 투자하잖아요. 매년 200억 불씩 하는 것이고 이거는 현금으로 주는 거고 외환보유고에서 전액 또는 150불 정도를 직접 지급하고 그 재원은 기존 외환보유고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기존의 금액 4천억 불 정도에서 이 정도의 수익이 나고는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에도 계속 있었던 거고 그동안에도 어딘가에는 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여기다가 쓴다고 하니까 앞뒤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200억 불이 안 된다면 50억 불은 정부가 외화를 차입하겠다 이런 형태로 얘기하고 있고요. 마스가 관련된 거는 제 생각에는 뭐 20% 정도 직접 투자가 되고 30%는 국내에서 외화 조달이 되고 50%는 현지 조달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1,500억 불 전체가 외화 조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직접적인 외환 시장에는 20%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국은 전체가 다 우리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1,000억 불대의 에너지 구입은 사실은 순수한 에너지 수입액은 기존의 타 에너지 구입이 줄어들 테니까 그거와 상쇄되니까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렇지만 일부는 투자 형태로 일어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있는 1,500불에서 2,000억 불의 기업 투자는 뭐 마스가와 비슷한 형태가 될 거는 같지만 직접 투자 비용이 프로젝트 파이낸스보다는 더 높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이 금액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추가 투자도 예상이 되고 또 여기서의 수입 금액은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 전망을 해보면요. 현재 대미 투자 합의는 외환시장의 그야말로 대형 악재입니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지속적인 압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되려면 이 대미 투자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면 구조적인 외화 유출 이슈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개인의 해외 투자 증가라든가 부유층의 해외 이민 증가라든가 기업의 해외 이전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에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제 생각에 달러원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1,490원, 중기적으로는 1,600원까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